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너무 오랫동안 못 봤죠? 네, 뭐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항상 시작하듯이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렸죠 여러분. 자, 오늘은 컨벡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이게 앞으로 우리 함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함수 그래프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뭐죠? 네, 볼록이라는 아주 예쁜 말입니다. 볼록. 저는 이거 참 예쁘고 글씨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글씨도 예쁘고 소리도 예쁘고. 아무튼 이 볼록성,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거 볼록하다. 위로 볼록한 거죠. 아래로 볼록하고, 뭐 이것은 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또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걸 수학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것들이 함수 그래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거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해보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사진 하나를 좀 가져와서 여러분하고 잠깐 볼게요. 근데 물론 뭐 우리가 꼭 이게 없었어도 됐어요 사실은. 근데 한번 여러분들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이게 히말라야거든요. 아주 신성한 산이라고 추앙받는 곳이. 제가 지금 뭐하고 있나요? 뭐하고 있어요? 이 산에 그 윤곽만 따고 있죠. 또는 뭐 스키를 타고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쭉쭉 타고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래로 블록해서 이렇게 해서 이리 올라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이 선만 딴 것만 한번 남기고 나머지는 한번 잠시 지워보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떤 산의 윤곽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보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위로 볼록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래로 볼록한 부분들이죠. 위로 볼록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동시에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당연히. 뭐 또는 뭐 이렇게 직선 같은 경우 그건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아래로 볼록, 자 얘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뭐 이런 부분. 또는 얘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위로 볼록 구간이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그럼 이 부분도 아래로 볼록 구간이 살짝 있고요. 바로 이런 현상들을 이제 수학으로 규명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부분을 좀 확대시켜 볼까요? 이 부분을 제가 좀 확대시켜 볼게요. 확대해서 아마 이 부분만 한번 쭉 봐보죠. 뭐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자, 이 부분만 봐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위로 볼록이고, 이런 부분은 여기 바로 왼쪽에 있는 바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로 볼록인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면 아래로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인 구간이고, 바로 옆에 있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보면 위로 볼록인 구간이죠. 그게 지금 계속 교차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것이 반복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얘를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쭉 줄여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보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 지금 우리 이런 그래프 뭐였나요?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그래프가. 그렇죠. 바로 포물선 그래프거든요. 포물선 그래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다. 어쩌면 그런 식으로 봐도 돼요. 자, 그렇다면 수학의 언어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이게 정확히 포물선이든 아니든 수학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곡선과 상당히 그거에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런 볼록성,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는 이제 얻은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 다음 페이지를 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다시 말해서 x의 모든 구간,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구간에서 이 함수가 만들어낸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구간만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 그런 경우에 얘가 바로 이럴 때 수학의 언어로 하려면 바로 뭐만 하면 되냐면 놀랍게도 기울기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라고 해봐요. 이 구간에서는, 바로 여기서는 이 점에서 기울기는 10.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면 얘는 한 5 정도, 바로 이 점에서 기울기가 한 5 정도였다 쳐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를 들어 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서 뭐 마이너스겠죠.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네, 마이너스 뭐 한 이 정도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점에서는요. 이 점에서 기울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10이라고 해봐요. 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 구간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대응하는 기울기들은 점점 줄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기울기의 변화량, 그러니까 기울기는 점점 줄고 있지만, 너무 이야기가 너무 붕뜨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좌표축을 한번 줘볼게요. 자, 좌표축을 주고 이 점을 x1, 이 점을 x2라고 해볼게요. 이 점을 x2. 네, 그러면 x1에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0이고, x1에서의 이것도 1이네요. 네, 미안합니다. 네, 요거는 2죠. 2. 네, 그래서 x1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0이고, x2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예요. 예, 기울기는 점점 줄고 있지만 기울기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의 변화량. 예, 기울기의 변화량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x1에서 x2를 뭐에서 빼면 되나요? 그렇죠. 여기서 요거의 바로 기울기, 여기서 마이너스 10에서 기울기에서 여기서 기울기를 빼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때는 뭐 값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양수고 이 부분은 음수니까 얘는 결국 0보다 작다가 돼요. 또는 뭐 이 부분 x3이라고 해보죠. x3. 예, x3이라고 해봐요. 뭐 이 부분 x4고 x4라고 해봐요. 그때 마찬가지죠. x3에서 x4를 빼가지고 5에서 10을 뺀다면 이것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때도 0보다 작죠. 그렇겠죠. 당연히. 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x2에서 x3를 빼서 한다고 해보죠. 예, 그렇다면 그때 x2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이번에 5를 빼요. 이번에도 0보다 작죠. 네. 그 다음에 x1에서 x4를 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하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위로 볼록인 우리가 지금 x4부터 x1까지 여기서부터 정의역이 이렇게 변할 때 그때 치역이 그러니까 그때 이 함수 f가 그려내는 게 위로 볼록이라면 그렇다면 기울기의 변화량, 기울기 자체가 아니에요. 기울기 자체는 점점 그냥 줄고 있어요. 근데 기울기의 변화량이 이게 바로 기울기의 평균적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기울기의 변화량이 0보다 작은 거 아닌가? 바로 그럴 때 위로 볼록인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와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래로 볼록이라면 밑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라면 그때 정의역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정의역이 이때가 뭐 x1, 이때가 x2, 뭐 이때가 x3, 네, 이때가 x4 또 해보죠. 예, 그때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그때의 기울기 이때는 x가 정의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x4에서 x1로 올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음수에서 0이 됐다가 점점 가파라지죠.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의 기울기의 변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거 빼면 양수고 여기서 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기울기는 0보다 크게 되죠. 어찌됐든 기울기의 변화량은. 자,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이제 우리의 짐작을 해봤던 거예요. 이 정도 짐작으로 이제 얘를 좀 구체적으로 저걸 한번 안 쓰려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화시켜서 화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죠. 이제 결론에 도달하면 됩니다. 이제 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이제 결론에 아주 우아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함수 그래프를 제가 먼저 그려봤습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축을 한번 마련해 볼까요? 지금 뭐 y축은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x축을 해볼게요. 하고 이게 여기가 지금 x1, 여기가 x2라고 해볼게요. x2. 뭐 이건 그냥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어떤 그래프예요? 이게 중요한 거 이거 뭐 다항함수인지 유리함수인지 무리함수인지 이건 뭐 하나도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함수가 그래프로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럴 때 현재 지금 아래로 볼록인 경우죠. 아래로 볼록인 거의 특징은 뭐냐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에서 점점 가파라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경우죠.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바로 그 사실.
바로 아래로 볼록이란 말. 네, 제가 한번 써볼게요. 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로 이 말도 참 보기 좋네요. 예, 볼록. 예, 이 글자를 좀 잘 쓰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 전공해 보려고 그랬는데 아직은 제가 그 문제 해결을 못했어요. 아래로 볼록이란 말은 그렇죠. 수학에서 말하면 뭔 거예요? 그렇죠. 아래로 볼록인 구간, 인 구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요걸 제가 일일이 다 말하고 있어 오래 걸릴 거니까 잠시 여러분들이 쉬는 동안에 제가 글자를 다 써서 갖고 올게요. 네, 여러분. 네, 됐나요? 예. 기울기요? 네. 아래로 볼록인 구간을 달리 말하면, 네, 우리 눈에 직관이 보기에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말하겠지만, 얘를 조금 더 수학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구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를 지금 조금 더 수학의 언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 이건 절대값이 아니에요. 예, 바로 양수에서 바로 x1에서 x2가 더 크다면 이때 기울기, 다시 말해서 fx1의 기울기보다는 바로 x2에서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바로 x1의 기울기가 더 큰 경우죠. 바로 여기에 있는 x에 있는 모든 여기에 있는 바로 x1부터 네, x2에 있는 바로 구간에 있는 어떤 정의역, 그러니까 어떤 독립변수에 대해서도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오므릴수록 기울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될 때 기울기가 점점 네, 이쪽에는 가팔랐지만 음수죠. 그렇지만 네, 점점 네, 양수로 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점점 기울기는 커지는 거죠. 자, 아래로 볼록인 구간은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구간이고 얘는 조금 더 수학을 언어로 말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얘를 다시 한번 이제 좀 중요하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x1에서 어떤 기울기 x1에서 기울기에서 예, x2의 기울기를 빼봐요. 그래서 얘를 x1에서 x2로 한번 빼온 걸 한번 나눠보죠.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요거에서 요거의 기울기에서 요거의 기울기를 뺀 거죠. 그렇죠. 요거의 바로 x1에서 원점에서 기울기에서 x2의 기울기를 뺀 거예요. 분자는 분모부호는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기울기의 변화량, 이건 그 기울기 평균 변화량이죠. x1부터 x2 사이에 제가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말을 좀 천천히 할까요? 이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게 분자가 양수고 분모도 양수니까 얘가 0보다 큰 경우죠. 네, 그렇죠. 바로 이 구간 정의역 이 구간 내에서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예, 바로 더 멀리까지 바로 이렇게 다시 말해서 아래로 볼록인 구간의 수학의 의미는 뭐냐? 수학의 의미는 마지막 결론을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떤 x에서 그러니까 어떤 정의역이 있어요. 어떤 구간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어떤 구간이에요. 구간 예,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이거의 기울기의 변화량이 양수인 경우이죠. 두 번 미분이 양수인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인 구간인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멋있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제는 위로 볼록인 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탐구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완전히 제가 막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위로 볼록인 구간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x2고 이 부분이 x1이라고 해보죠. 예. 그랬을 때, 자, 위로 볼록이다 라는 것을 수학의 언어로 어떻게 결론을 낼까요?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공책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